지난 시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공부했었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독일 지역에서는 루터교죠, 그쵸? 예, 루터파는 신앙의 자유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됐지만 칼빈주의죠, 그쵸? 예, 칼빈주의 믿는 성도들을 또 선택지에 넣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로운 분파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또 추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완전한 어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고요. 이제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이제 그 단계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죠. 자, 그럼 독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프랑스는 그러면은 뭐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느냐라고 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낭트 칙령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칼빈이 프랑스 출신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처음부터 프랑스 쪽에 개신교,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 자리를 잡고 나서 이제 뭐 계속 목회자를 양성하죠. 그 양성한 목회자가 가장 가까운 그 남부 프랑스 지역에 가장 많이 파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지도해줄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또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또 계속 파송되니까 이제 그 세력이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어요. 프랑스에서도. 근데 이제 프랑스 왕실 같은 경우는 확고하게 카톨릭 편에 서기를 원했죠. 전에 농민 반란 때 얘기했었죠. 왜 그렇게 됐는가는 얘기했었죠. 그래서 확고하게 카톨릭 편에 서기를 원했고, 그래서 왕실이나 기존 귀족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카톨릭 편에 공고하게 서기를 원했고, 이제 그 신흥 세력들이죠, 그쵸? 그래서 뭐 네. 무역이나 기술공들 이런 상인 계급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개신교를 활발하게 받아들이는 요런 상황에서 이제 요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영향력에 힘입어서 프랑스 쪽에서 개신교가 계속 번성하는 요런 상황에 역사가 전개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62년이에요. 그쯤 되면은 전체 인구의 10%에 가까운 사람이 이제 개신교도, 여기서 말하는 개신교도는 이제 칼빈주의 성도를 얘기를 해요. 10%에 이를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영향력 있는 귀족들 일부가 칼빈 주의 성도로 개종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왕실이 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이게 다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칼빈 선생님의 그 동료들을 이제 그 핍박했던 프랑스와 1세의 아들이 앙리 2세거든요. 이 앙리 네. 2세가 되게 어이없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게 승리를 기념하는 이제 그 스포츠 경기를 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이제 스포츠 경기인데 이 당시 스포츠 경기라고 하는 게 아직 중세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말 타고 결투하는 거 아시죠? 그쵸? 네. 영화 같은 거를 한번 보신 적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양쪽이 어때요? 이 끼다란 요런 데 이렇게 서가지고 말 타고 이만한 창 가지고 서로 막 돌격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리고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그 경기가 이때도 이제 열렸는데 어이없게도 이 프랑스 왕이 이거 하다가 이제 이 랜스라 그러죠. 랜스가 부러지는데 그 부러진 파편이 이 얼굴이에요. 얼굴 눈 쪽을 관통을 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 아, 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영국이란다. 프랑스 그 왕실이죠. 프랑스 왕실의 그 힘이 많이 위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 프랑스와 1세 있잖아요. 그쵸? 프랑스와 1세가 세상을 떠날 때도 이 기즈 가문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양리 2세가 이제 결혼한 그 가문이에요. 기즈 가문. 그 기즈 가문을 조심해라. 잘못하면은 저 기즈 가문이 이제 나라를 뒤엎고 그냥 아예 지금은 귀족 가문이지만 또 반개로는 또 이렇게 카페 왕조 반개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왕실을 교체할 수도 있다. 우리 봤잖아요. 그쵸? 그 영국에서 장미 전쟁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그 기즈 가문을 이제 경계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앙리 2세가 이렇게 어이없게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그 아직 아들들이 어렸어요. 아들들이 어렸죠. 그래서 이 앙리 2세의 아들이 그 프랑스와 2세인데 프랑스와 2세의 아내가 누구냐면 우리 스코틀랜드에서 그 얘기했었던 그 스코틀랜드의 메리 기억하시죠? 존 낙스랑 아, 대결했었던 존 네. 녹스랑 대결했었던 그 프랑스와 2세가 이 앙리 2세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 그 네. 프랑스와 2세가 어떻게 등극을 하냐면은 마창 경기하다가 어이없게 세상을 떠나면서 프랑스와 2세가 등극을 했던 거예요. 네. 네, 이해되시죠? 그쵸? 근데 이 네. 프랑스와 2세가 뭐 1년인가? 1년 남짓 돼서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네. 병약했거든요. 병약해서 1년 남짓 했다가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스코틀랜드의 메리가 그래서 메리 여왕으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녹스와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 그 역사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왜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왕비잖아요. 그쵸? 스코틀랜드의 메리가 왕비였잖아요. 네. 그런데 왜 프랑스 왕실에 남아있지 않고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 돌아가기를 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네. 네. 스코틀랜드의 메리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어요? 기즈의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기즈의 메리였던 것 같다, 였죠? 네. 그러니까 기즈 가문의 메리였는데 그 메리가 스코틀랜드 왕실로 시집을 가서 낳은 딸이 스코틀랜드의 메리였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기즈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 굉장히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류 왕가죠. 그쵸? 본류 네. 왕가인 발로아 이제 왕가에서는 이 기즈 가문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2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이제 그 앙리 2세의 어머니죠. 카트린 드 메디시스라고 하는 그 왕대비죠. 왕대비를 중심으로 하는 왕실 측에서 이 기즈 가문을 굉장히 경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예요? 굉장히 찬밥 신세가 된 거죠. 누가요? 네. 그 혼자 남은 그 왕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로 그래서 이제 쫓겨가듯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배경이 요런 배경이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즈 가문의 이제 그 위세가 너무 등등하니까 이제 가문을 경계를 하면서 이 카트린드 메디시스라고 하는 이제 그 앙리 2세의 남편 저기 앙리 2세의 그 아내죠. 그쵸? 앙리 2세의 아내가 이제 그 섭정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낳은 아들들이 연달아서 이제 그 왕위에 오르거든요. 앙리 2세를 이어서 네. 프랑스와 2세도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그 아들입니다. 어쨌거나
예, 그래서 이제 그 맥락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이제 굉장한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기즈 가문을 경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견제할 거냐는 거죠. 그죠? 아, 예, 네, 이게 이제 마땅치가 않았던 건데 이렇게 눈을 돌려보니까 신교 세력 있잖아요. 그쵸? 이 네, 신교 세력이 상당한 벌써 힘과 세력을 갖게 된 겁니다. 어느새 많이 퍼져서. 네, 그리고 뭐예요? 영향력 있는 귀족들을 이렇게 많이 그 포섭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이 카트린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뒤를 이어서 된 이제 왕이 있거든요. 샤를 9세라고 있는데 샤를 9세는 이 개종한 이 영향력 있는 귀족들의 감화를 받아서 자기 자신도 좀 칼빈주의 좀 쪽에 이렇게 좀 한번 해볼까 막 이런 모습들까지도 막 보일 정도였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왜 들어왔냐면은 이 카트린 메디시스가 기즈 가문을 경계하기 위해서 신교 세력에 상당한 문을 열어줍니다. 네, 화해를 도모하고, 예, 그 다음에 박해하지 않고, 둘이 이제 공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해요. 네, 예, 많이 추진을 해서 우리 이제 더는 싸우지 말고, 우리 옆에 저기 그 독일 보지 않았느냐, 그쵸? 예, 독일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아우크스부르크 화해하고 이제 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비슷하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말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또 발판으로 해서 이제 카트린 입장에서 그러니까 왕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워낙 기세 등등한 기즈 가문을 조금 이렇게 제압하기도 하고 일석이조죠, 그쵸? 네, 네, 그런 이제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이 이제 이 카트린 드 메디시스라고 하는 이제 그 섭정입니다. 그러니까 왕대비죠. 왕대비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 폭발을 합니다. 네, 네, 폭발을 네,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서로 뭐 이렇게 신경전이 오가고 하다가 결국 이제 이때는 힘 있는 쪽이 카톨릭 쪽이니까 카톨릭 측이 신교도들을 이제 학살을 하면서 이제 이 그 화해가 최종 결렬이 되게 돼요. 네, 그래서 1562년에 결국 이 두 진영이 내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전쟁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카트린, 이라는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또 이제 좀 잘 봉합하기 위해서 마치 장미 전쟁처럼 이제 이 그 신교 세력의 이제 그 중심지가 아까 그 프랑스 남부 지역으로 많이 그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네, 스페인 쪽에 포함된 나바르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나바르 왕국. 예, 네, 여기가 이제 신교 세력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남프랑스 지역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러니까 싸우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 나바르 왕국의 이제 그 왕자랑 그 프랑스 왕가의 딸이랑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싸우지 않는 이런 어떤 나름의 외교적 그 해결책, 화합책을 내놔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들이 후계를 이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자기네 왕가의 그런 딸을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법상으로는 부계상으로는 아까 말했던 나바르의 왕자가 가장 가까운 왕이거든요. 네. 그런데 발루아 왕가는 아닌 거예요. 아, 부르봉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바뀌긴 하는데 반계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처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모계로라도 이어지게끔 하려고 이제 시집을 보내는 또 요런 계산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가문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한쪽은 왕가는 카톨릭이고, 그쵸? 그리고 이제 차기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신교고, 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결혼하면서 이제 서로 싸우지 않는 쪽으로 이제 또 마지막으로 화해를, 예, 주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성 바르톨로뮤 축일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예, 가장 큰 참극을 불러오는 그런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이제 그 두 사람의 이제 결혼식이 파리에서 이제 일어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은 뭐예요? 신교도 그 유력 인사들이 축하하려고 파리에 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때를 이 카톨릭 인사들이 그 노려서 이 주요 요인들을 싹 다 암살 내지 학살을 해버리죠. 예, 예. 예, 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기네 구심점인 왕이 결혼을 하려고 파리에 오니까 수행하려고 온갖 고위 귀족들 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습격을 해서 싹 다 제거해버리면 어때요? 저항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노려서 그때 그 온 사람들을 싹 다 그 제거를 해버리자. 이제 이렇게 그 어,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계획을 이제 꾸미게 되고, 그리고 요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거를 이 그 뭐 카트린이나 그다음에 이 당시 왕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어요. 예. 알고 있었는데도 그거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다는 게 그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떤 이유에선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막을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예, 네. 이거 했다가는 뭐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걸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모르는 이제 신교도 왕자 측이 이제 그 인사들을 데리고, 왜냐면 어쨌든 화해하자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주요 인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결혼식 치를 때도 뭐 여러 가지 투닥투닥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신교도 왕이니까 뭐 성당에 안 들어가고 나는 이렇게 성당 바깥에서 결혼식을 치르겠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카톨릭 측에서는 또 결혼이 그 칠성례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네. 거기는 꼭 결혼식 성당에서 해요. 아, 예. 그리고 꼭 그 주교회, 그쵸? 그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투닥투닥 하다가 또 어떻게 또 간신히 또 중재가 이루어져서 이제 결혼식은 그냥저냥 이루어졌는데 이미 또 앙금은 또 많이 남은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학살하려는 음모가 벌써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 마치면은 이제 뭐냐면 이제 피로연하잖아요. 그쵸? 그걸 축하하는. 그래서 그 피로연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주요 인사들을 그 습격을 해서 그 암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요 인사들을 습격해서 그 목숨을 빼앗는데 성공한 것이 또 마치 그 신호탄처럼 돼가지고 카톨릭을 믿는 군중들 있잖아요. 그쵸? 이 네. 사람들이 또 쌓여 있는 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번 기회에 그 신교도들, 프랑스 전역에 있는 신교도들을 좀 싹 다 쓸어내보자. 이런 어떤 그 공감 대화를 자극하는 신호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호탄이 돼버려서 이제 그 뭐냐, 그 사람들이, 카톨릭 교도들이 말 그대로 이제 그 뭐예요? 그 때로 몰려다니면서 성난 상태로 때로 몰려다니면서 신교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신교도다 싶으면 가차없이 학살하는 일을
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전역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제 그 늘려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성 바르톨로뮤 축일의 대학살과 같은 그런 이제 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투닥투닥투닥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뭐예요? 그냥 상대방을 다 씨를 말려버리자. 이제 이런 그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발로아 왕가죠. 발로아 왕가가 그 그렇게 해서 이제 신교도 세력이 이제 그 자기네들을 지탱을 못 해주니까 그 아까 말했던 기즈 가문에 엄청 또 휘둘리게 되는 상황을 감당을 못 해요. 그리고 그 앙리 3세는 결국 강성 카톨릭 교도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그 유일한 계승자였던 그 나바르의 앙리죠. 나바르의 앙리였던 이제 헨리 4세가 있는데 이 헨리 4세가 이제 적법하게 그 왕위를 그쵸 왕위를 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전에 이제 계속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성 바르톨로메 축일의 학살 이후로 이제 협상이죠. 협상은 사실상 결렬이 된 거고 이제 양쪽에 이제 치열한 이제 그 전투가 그렇게 벌어지다가 이제 결혼하러 왔었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찌저찌해서 이제 탈출해서 자기 영지로 돌아간 다음에 계속 싸우고 있었던 그런 와중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일들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나바르의 앙리죠. 나바르의 앙리가 이제 거칠 것 없이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프랑스 왕가 쪽에서 이제 그 정통성이 없어졌죠. 명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정당하게 이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졌고 그리고 기즈 가문에 그 날리던 사람은 전임 왕한테 그냥 목숨을 잃었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적법하게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저 나바르의 앙리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어, 그쪽으로 이제 또 다른 귀족들의 마음이 이제 쏠리면서 근데 끝까지 카톨릭이 그쵸? 을 믿는 왕이 돼야지 왕을 받아들일 수 개신교 왕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 이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파리만 남겨놓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헨리 4세가 이제 다 접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파리만 이제 되면 되는데 이 파리가 끝까지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고 이 헨리 4세 나바르의 앙리가 계속 이거를 이제 밀고 가기보다는 안 그래도 어쨌든 90%가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10%의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혈통적인 이권을 이점을 얻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서로 권력 다툼하다가 양쪽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건데 어쨌든 프랑스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90%를 이 헨리 4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힘으로 제압을 하고 얻는다고 해도 90%의 마음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10%만으로 이거를 이제 장악을 해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헨리 4세가 그러면 내가 차라리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겠다. 대신에 개신교도죠. 개신교 위그노도들한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주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장해주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프랑스가 더는 이렇게 내전에 종교 문제로 내전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의 나라로서 나라를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진영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온전한 의미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쵸? 예. 글쎄 왕위를 위해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한다. 정치 필요성 때문에 어쨌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98년에 낭트 칙령을 발표해서 위그노한테 신앙의 자유를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그 칙령에 따라서 한 200여 개 도시를 요새화할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위권을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너희들한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면 어때요? 너희가 이러이러한데 요새를 시켜놓고 있으니까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저항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힘으로 너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발판을 아예 법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낭트 칙령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얼추 일단락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겉모습으로는 종교적인 이유긴 한데 아까도 이제 그 봤었죠.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강력해진 왕권 그리고 그 왕권이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필요성. 그리고 이제 심지어 신교가 승리는 했지만 뭐예요? 나중에 왕은 어때요? 통치를 위해서 구교로 또 전향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순수 종교 논리라기보다도 정치적인 그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전쟁과 일화들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앙리 4세가 이제 정치적으로 그쵸? 외교적으로 이제 분란을 이제 봉합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교에 그쵸? 그 임금이 되겠다. 대신에 어때요? 나를 그래도 위해서 믿고 싸워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으로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앙리 4세는 이제 전 프랑스의 왕이 되었고 이제 신교도들이죠. 신교도들 위그노들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고 혹시나 그것을 누가 뺏으려고 하게 되면 어때요? 그것을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물리적인 토대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 교도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앙리 4세도 암살당해요. 열성 카톨릭 교도한테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이 낭트 칙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폐기할 이제 기회만을 이제 칼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칙령이 여기 보시면은 1598년에 내려졌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되려면은 법원에 등록을 하고 공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루앙의 지방 고등 법원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1609년까지 칙령의 등록을 미뤄서 발효를 안 시켜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칙령이 반포된 지 11년이나 지났는데 이거 이렇게 요새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반역이에요. 그쵸? 반역과 반란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그 일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됐고, 결국 그러다가 루이 13세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앙리 4세가 열성 카톨릭 교도에 의해서 이제 암살당해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 13세가 즉위하는데, 그 즉위하고 났을 때 이제 실세가 리슐리에라고 하는 재상이 있는데, 이 리슐리에 재상이 카톨릭 추기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슐리에가 중앙 집권화를 추진해서 성공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한 그런 진짜 실세 중의 실세 재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종교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요새화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의 자유는 있다라고 허락을 해주지만 누가 와서 그것을 이제 뺏으려고 하면 어때요? 저항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과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교도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네,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야, 너 개신교식 카톨릭교도요? 너 개신교식으로 예배 드리네? 아이, 꼴 보기 싫어 하면서 그쵸? 상해를 가한다거나 목숨을 빼앗아도 자위권을 행사를 못 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실상 계속 핍박받는 거죠. 그쵸? 예.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바로 앙리 4세가 세상 떠나자마자 그리고 앙리 4세가 생존해 있을 때도 그걸 어떻게든지 그 효력을 안 갖게 하기 위해서 그걸 등록을 안 시키고 효력 발효를 안 시키는 일을 무려 11년이나 끌었던 거죠. 그리고 세상 떠나자마자 그쵸? 이 카톨릭 추기경을 중심으로 해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그 일부터 일단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누가 옆에서 그쵸? 돌 던진다. 뭐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칼을 뭐 뽑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투닥투닥 하다가 얘가 만약에 상해를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왜 이렇게 무장하고 뭐 이렇게 뭐 상해를 가했네? 처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상 낭트 칙령이 앙리 4세가 떠나자마자 무효화되는 그쵸? 그 실효성이 없는 그런 칙령으로 전락을 해버렸고 루이 13세 이후에 그 유명한 루이 14세입니다. 뭐 그런 말은 한 적은 없다고 하지만 짐이 곧 국가다 뭐 할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던 루이 14세는 1685년에 낭트 칙령을 완전 폐지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명목상으로나마 신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조차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국교인 카톨릭을 프랑스에서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국법을 어긴 거죠. 그쵸?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낭트 칙령의 완전 폐지 이후로 한 40만 명에서 많게 보는 사람은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위그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거 프랑스를 탈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카톨릭의 나라로 남게 되죠. 대거 탈출을 하게 되면서 영국, 네덜란드, 프로이센 등의 인접 국가로 그리고 스위스로 많이 넘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쵸 근데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직업 소명서를 따르는 근면하고 전문 기술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이테크 기술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이 없었던 스위스가 갑자기 정밀 기계 공업의 그 중심지가 돼서 뭐 시계 하면은 그쵸? 뭐 롤렉스, 스위스 시계 이런 거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 소득이 스위스가 엄청나게 높은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거기 가면 물가가 살인적이래요. 아, 그러니까 잘 사는 만큼 많이 버니까 물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 우리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눈 튀어나오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아, 예, 예. 하여간 그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이 낭트 칙령이 폐지되면서 그때 그 위그너들이 대거 해외로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낭트 칙령의 폐지가 프랑스 국력에서는 이제 큰 손해를 이제 입히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보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이런 그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종교 문제가 이렇게 얽혀 들어가 가지고 하면 어때요? 국력을 결국 갉아먹고 쪼개고, 그쵸? 예, 어, 나눠 먹고 무너뜨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쭉 보다가 아, 정교 분리가 옳다. 그쵸? 예, 국가와 종교는 분리돼서 그쵸? 그래서 뭐 종교 문제로 국가가 사람을 뭐 형사처벌을 한다거나 뭐 추방을 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국력에 큰 손해가 온다. 그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분리가 되는 사회와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됐던 거죠. 예.